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부자 되는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담보대출 개수 한 몇 개 정도 되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 건 정도가 되죠. 월세 한 50여 채 받다 보니까, 자, 이 월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 실행했던 때가 이제는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대출 실행했었던 때가 있었죠. 자, 이번 물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건을 퇴사 직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출 가능한 그 은행들을 막 찾기 시작을 했었고, 결국엔 찾아가지고 6건에 해당되는 대출을 실행했던 물건을 연장하기 위해서 은행에 방문했었던 거였죠. 사실 이 대출, 퇴사 직전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그 대출이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죠. 왜 그러냐면 그 직장인 신분일 때 대출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원청 증빙이라든가 정확하게 이제 월급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는 대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직장 그 당시 다닐 때 최대한 이빠이 땡겨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군데 막 엄청 다녔던,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여러 군데 엄청 다녔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대출을 못 받을 뻔도 했었던 게, 제가 방문했던 거의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은행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갔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한다거나. 근데 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모가 한 50억 정도는 대출 가능한 그 규모 같은 경우가 딱 정해져 있죠. 한도가 딱 정해져 있는 은행이다 보니까 벌써 한도 초과가 돼서 벌써 다 쓴 거죠. 대출을 다 내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는 그 찰나에 마지막으로 갔던 은행에서 담당 직원께서 이런 말씀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이 근처, 금방 조금 거리는 있는데 근방에서 은행 다니시고 있으시는 분이 있다. 축협인데 거기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쪽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도 남아 있어 가지고 대출 실행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토스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차로 그렇게 그 축협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죠. 한도가 있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그 대출을 실행을 해서 6건 그 대출 실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출 한 번이라도 실행해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자서 한 건에 해당되는 그 서류, 어마어마한 서류가 많지 않겠습니까? 적어야 되죠. 주소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수십 장, 그 대출 한 건을 실행하기 위해 수십 장에 해당되는 그 대출 자서, 대출 서류의 그 공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건이 아니라 6건을 한꺼번에 그 당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담당 직원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손 진짜 빠질 뻔할 정도로, 왜냐면 주소는 매번 적어야 됐기 때문에 주소 적는 부분, 이름, 주민번호라든가 핸드폰 번호 엄청 적었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익숙해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랍 주재원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한 20여 채 들리다 보니까 일을 한 채, 두 채 이렇게 대출을 이제 휴가 가서 이렇게 자서를 실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갈 때마다 한두 건은 대출을 실행을 했었던 그 부분으로 익숙해 놓은 그런 상태였었죠. 저 노하우가 또 쌓였던 게,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을 매번 그렇게 한두 건 이상에 해당되는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 노하우가 생긴 게, 최대한 그 라인 밑으로 쫙 라인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작게, 그러니까 딱 눈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최대한 작은 글씨로 적으니까 그나마 손이 덜 아픈 그 기억이 있죠. 그 정도로 노하우가 쌓였던 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대출 실행했던 그 당시가 있죠. 아무튼 그 6건 실행을 했었던 그 물건들을 한꺼번에 이제 연장을 하러 이 집 근처에 있는 농협에 방문했었는데, 대출 담당 직원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본인도 대출 담당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대출을 실행했던 건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9건 실행을 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많이. 그래서 조금 그때는 정신이 없고 피곤했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6건을 연장하러
왔다라는 얘기는 한꺼번에 대출 실행일도 이렇게 다 이제 담당 직원이다 보니까 다 이제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대출 실행일이 동일하다라는 거 아시고, 야, 동일한 날짜에 실행되셨네요? 그러면 동일한 날에 그렇게 자서하셨어야 됐는데, 와, 진짜 고생하셨을 것 같다. 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혀를 내두르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수고 부분을 아무래도 담당 직원이다 보니까, 대출 담당 직원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아시죠? 한 건에 해당되는 서류 얼마만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다 보니 6건 막 이렇게 공감해 주셨던 그 부분으로, 말씀드려서 참 저도 6건을 했었긴 했는데, 그 다음번, 이제 2020년에는 8건을 한 번에 진행을 했었던 적도 있었다. 사실 6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8건을 진행했던 때가 2020년 때였었죠. 그 당시에 법인으로 확장 확 해가지고 8건을 한꺼번에 월세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파트, 그 당시에 아파트였는데 소형 아파트 딱 싸가지고 전부 다 법인 대출 신규 같은 건 잘 나오는 그 부분 그 이용을 해서 아무튼 그 8건을 진행을 했었던 때가 그 2020년이었는데 6건보다 더 이제 8건이라는 한꺼번에 대출을 실행했던 그 건수 같은 경우 더 높다라는 것을 아시고, 진짜 더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확장하기 위해서 대출 실행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건의 대출 실행하실 겁니다. 앞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초반 같은 경우는 대출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노멀하기 때문에 좀 간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 실행하셔야 되는데, 대출 실행할 때 자서 부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수십 번 적으셔야 되거든요. 수십 번에 해당되는 자서 앞으로 더 남았다라는 생각 가지시면서, 그 인내의 시간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장시키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